한때 황금시장으로 불리던 인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인도,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기업들이 등을 돌리는 걸까요? 특히 삼성전자의 첸나이 공장에서는 2달 가까이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삼성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과연 삼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태가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그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첸나이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애덤스예요. 저는 국제노동관계 분야의 선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방금 날아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딘가 낯선 곳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붐비는 공항을 지나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삼성의 첸나이 공장 파업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된 거죠. 이 파업이 시작된 지 벌써 2달이나 됐어요. 2달 동안 근로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요구해왔고 회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건데 솔직히 꽤 부담스럽더라고요. 공항 밖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첸나이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가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여러 회사와 근로자 간 협상을 많이 다뤄왔지만 이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공장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큰 반짝이는 건물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건물보다도 사람들이었어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공장 정문 밖에 모여 있었어요. 다들 손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도시의 소음과 경적 소리를 뚫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게 파업이에요. 택시기사님이 제 시선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몇 주째 계속되고 있죠. 사업에 큰 타격이에요. 아주 큰.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 근로자들은 단순히 조금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임금을 50% 인상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꽤 큰 요구였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비친 결연한 표정을 보니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택시는 저를 호텔 앞에 내려줬고 저는 남은 하루를 방 안에서 보고서와 뉴스 기사를 읽으며 보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삼성 쪽에서는 이미 이 지역의 다른 근로자들보다 2배 가까운 임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그걸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든 두 쪽을 중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첸나이는 제가 가본 어느 곳과도 달랐어요. 눈에 보이는 풍경, 들리는 소리, 맡아지는 냄새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뭔가 제 능력 밖의 일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떠올렸어요. 이 근로자들은 단순히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가족을 둔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삼성 역시 그저 이름 없는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이 힘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였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양쪽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듣겠다고요. 서로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보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였어요. 공장을 방문해서 근로자들과 관리자들, 양쪽 모두를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물론 긴장도 됐지만 기대도 됐어요.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니까요.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통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려고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 소리들을 들으며 잠에 빠져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몰랐던 건 이번 첸나이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제가 제 일에 대해,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첸나이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 눅눅한 공기가 따뜻한 이불처럼 저를 감싸는 기분이었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빨리 시작하고 싶었죠. 호텔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삼성 공장 근처를 둘러보러 나갔어요. 그 공장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하지만 저는 건축물을 감상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왜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삼성 측에서는 임금을 잘 준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먼저 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동네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큰 도로에서 벗어나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공장과는 달리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 빽빽하게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죠. 먼지 날리는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오토바이와 수레사이를 피해가며 놀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멀리서게 짖는 소리도 들리고요.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서도 어려움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집들 중 상당수는 수리가 필요해 보였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죠. 한편으론 사람들이 줄지어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기본적인 생활시설조차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게 분명했죠. 이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봤어요. 공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이런 곳으로 돌아오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게 보람있다고 느껴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주한 거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주인 아저씨는 인상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챗나이 처음이신가 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에 왜 왔는지 설명했죠. 그러자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 삼성파업 말이군요. 요즘 온 동네가 그 얘기뿐이에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어요. 우리 손님들 중에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성실한 사람들이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른 손님들도 아침 차를 마시러 찻집에 들렀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자마자 그들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 했죠. 그중 라젯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삼성에서 4년 동안 일했다고 했어요. 저희가 일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라젯이는 설탕을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생활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세, 식비, 애들 학비까지. 모든 게 점점 비싸지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죠.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 아미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죠.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족 볼 시간도 거의 없어요. 제대로 쉴 틈도 없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그들이 말한 현실이 그대로 보였죠. 출근길에 이미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아이들을 서둘러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아마 다음 학비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만났어요.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맞춰가던 퍼즐 조각이 하나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물론 삼성은 이 지역의 다른 직장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삶을 누릴 만큼 충분한 걸까요? 미래를 안심하고 계획할 수 있을 만큼요? 제가 본 것과 들은 것만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제 만났던 수레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치스러운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이 동네를 걸으며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땐 머릿속이 오늘 하루 동안 본 것과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방 안작은 책상에 앉아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직원들이 요구하는 3년간 50% 임금 인상, 짧은 근무 시간,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지원. 이 모든 요구가 갑자기 그리 터무니없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 쪽 입장도 이해했어요. 그들 역시 비용 문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죠. 모두가 만족할 해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수치로 따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엔 진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걸려 있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꼭 해내고 싶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일이었지만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그들도 꽤 초조해 보였어요. 프리아라는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파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들이 인도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들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마치 도미노 게임과 같았어요. 한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가 인도 전역에 걸쳐 기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였죠. 며칠 동안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가족,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회사 경영진들은 돈 문제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걱정을 털어놨고요. 정부 쪽에서는 인도의 미래에 대한 큰 계획들을 공유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현지 식당에 앉아 맛있는 커리를 먹으면서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곱씹었어요. 한쪽 구석에 있는 TV에서는 여전히 파업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에는 문이 닫힌 공장과 불안해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나 정치 혹은 미래 계획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진짜 사람들 말이에요. 자신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노동자들, 회사를 유지해야 하는 경영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정부 관계자들까지요. 저는 노트를 꺼내들고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만족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 최소한 각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삼성 경영진과 노조 지도자들과의 큰 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연습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양측 모두 화가 나 있고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해내야 했어요. 회의 장소로 가는 길에 파업 중인 공장을 지나쳤어요. 평소처럼 분주하고 시끄러워야 할 공장이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죠.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긴장감이 확 느껴졌어요. 한쪽에는 삼성 경영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걱정이 가득했어요. 반대편엔 노조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죠. 저는 테이블 중앙에 자리를 잡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다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길 원하잖아요.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인내심과 이해심, 그리고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자세만 있다면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공장과 노동자들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인도가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계획까지도. 오늘 이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회의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삼성 임원들과 노조 대표들을 한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했어요. 분위기는 너무 팽팽했죠. 마치 공기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어느 쪽도 한 발짝도 양보할 기색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가능성은 낮았지만 시도해봐야만 했죠. 한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삼성이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한국이잖아요. 거기선 노동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왔고 우리가 그 경험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어떻게 상황이 변해왔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물론 항상 순조로웠던 건 아니지만 그곳 기업들은 노조와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중간 지점을 찾았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성과가 있었죠. 한국에선 제가 계속 말했어요. 삼성은 단순히 임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직원 교육, 의료 서비스, 심지어 지역 사회사업까지 돕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임원들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게 보였어요. 눈이 커진 채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노조 대표들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삼성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인도에서 최초로 이런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삼성은 어디에 있든 직원들을 진심으로 신경 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죠.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보였어요. 당연히 비용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겠죠. 돈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노조 대표들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들도 한국의 삼성 직원들이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혜택이 인도에서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꽤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보세요, 제가 했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변화는 어렵죠. 하지만 얻는 것도 많을 거예요. 행복한 직원들이 곧 좋은 직원들이에요. 오래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죠. 이건 직원들뿐 아니라 회사에도 좋은 일이에요. 이번엔 노조 쪽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건 큰 기회예요. 단순한 임금 인상 이상의 걸 얻을 수 있는 기회요. 아이들 교육,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진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죠. 여전히 방 안은 조용했지만 이제는 뭔가 희망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한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진전이었죠. 작게 시작하면 돼요. 제가 말했어요.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좋고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면 돼요. 노조 대표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요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갔고 어떤 건 바로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몇 가지는 채택되기도 했어요. 우리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 의료 클리닉, 그리고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같은 것들에 대해 논의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쟁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몇 주로 이어졌고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모였어요. 그리고 조금씩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처음 노조가 요구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원래 제안했던 것보다는 높은 임금 인상에 동의했어요. 또 우리가 논의했던 몇 가지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죠. 교육 지원, 의료 서비스 개선, 그리고 작은 커뮤니티 센터까지 약속했어요. 노조도 인내심을 갖기로 했어요. 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했죠. 당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걸 얻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더 긴 시간표를 받아들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얻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협의를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분노는 줄어들고 희망이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서로를 단순히 사장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가족이 있고 꿈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죠.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거창한 축하나 샴페인, 폭죽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조용한 안도감이 흘렀죠. 사람들은 악수를 나누고 몇몇은 미소를 지었어요. 직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고 공장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단순히 파업을 끝낸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사고방식과 협력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좋은 출발이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이 고개를 들고 일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양쪽 모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비즈니스의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면도 보게 됐어요. 저는 짐을 싸면서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함과 경청과 타협의 중요성을 배웠거든요. 저는 삼성 공장 근처의 분주한 거리들을 거닐면서 마지막으로 그곳의 풍경과 소리를 눈에 담고 있었죠. 인근 음식 노점들에서 풍겨오는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차량 경적 소리는 혼란스럽지만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스터 마이클. 미스터 마이클. 돌아보니 제가 인도에 있는 동안 친해진 직원 중 한 명인 수레시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며 그가 다가오길 기다렸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수레시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떠나시기 전에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눈은 고마움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 순간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수레시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뻤어요. 제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하려 애썼죠. 잠시 동안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 둘 다에게 깊은 변화를 남겼어요. 저는 수레시를 보면서 단순히 공장 직원이 아니라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와 악수하며 헤어지는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르치러 인도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배운 건 저였어요. 아니, 제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운 셈이죠. 이제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숫자만 보였거든요. 임금 인상, 근무 시간, 이익률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수레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던 삼성. 경영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직원들이 살던 비좁은 생활 공간이 떠오르고 그 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소리도 들리는 듯해요. 열린 창문 틈새로 집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던 그때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노동 분쟁이나 계약 협상의 이면에 살아가는 진짜 사람들의 존재를 상기시켜줘요. 승무원이 음료를 권하는 소리에 현재로 돌아왔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이번 인도에서의 성과를 곱씹어봤어요. 저희가 단순히 파업을 끝낸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새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다리를 놓았어요. 직원과 경영진을 잇는 다리,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를 잇는 다리요. 삼성의 경영진이 직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기 시작한 순간을 기억해요. 그때 그들의 눈빛에서 변화를 봤거든요. 직원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 성공에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걸 깨닫는 눈빛이었죠. 반대로 직원들 또한 회사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죠. 서로 화를 내고 좌절이 터져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공통된 지점을 찾아냈고 직원들의 필요와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을 모두 존중하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행기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순항할 때 문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만든 변화가 지속될까요? 다른 회사들도 삼성에서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노트를 꺼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배운 걸 다른 회사들과 직원들이 더 나은 협력 방식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죠. 이 경험이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한 노동 분쟁을 해결하러 인도에 왔지만 새로운 목표를 안고 돌아갑니다. 단순히 숫자와 계약서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회사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기장이 곧 착륙할 거라고 안내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서서히 내려가며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 아래 펼쳐진 세상은 작은 불빛들이 모인 패치워크 같았어요. 각 불빛은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며 누군가의 삶이었죠. 첸나이에서 만난 수레시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삼성 경영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배울 것도 많고 더 많은 다리를 놓아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게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새 업무를 맡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마다 이 경험을 가슴에 새길 거예요. 이제 알겠거든요. 비즈니스와 노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도 권력도 아니라는 걸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람입니다. 항상 사람들입니다.